네, 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언론의 하락선동 까닭은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캡처를 해둔 내용인데요. 부산 엑스포 지금 이제 29일 00시 30분 네, 이때 뭐 발표가 난다고 하던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3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바로 가지고 왔어요. 어제 오늘 조금 엑스포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해요, 뉴스에서. 근데 뭐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예, 물론 기체되면 저도 구경도 갈 거고 좋긴 하겠는데 해외 언론에 바라보는 눈은 이러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1강 지금 그렇대요. 1강 사우디, 2중 아니죠. 그냥 1중. 중은 한국, 그 다음에 약은 뭐 이탈리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과 해외 언론이 보는 것은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락은 빠르게, 부동산 냉기 전국으로 퍼진다. 서울 살벌하거든요. 자, 그 다음 갑자기 금매가 쌓인다. 세종 호가 6억 뚝, 11억 2천까지 같은 것이 6억 8천, 거의 4억 정도 6억 빠진 거 맞나요? 5억 조금 더 빠진, 5억, 40% 조금 더 빠지는 거. 요런 느낌을 보면요. 올해 1월달 제일 싸할 때 아시죠? 아니면 더 쌓였을 때는 작년 12월달. 이때 느낌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실거래 가격도 이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대부분은, 작년 12월달에 판박입니다, 지금이. 부산 가격도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지표 줄줄이 반전,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고, 특매,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 자꾸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출을 줄여야 될 판국에 키운다. 서민들의 생활은 지금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리볼빙 현금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 뭐 말이 7조 8조죠. 이거 금리가 20%에 육박하거든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또 상생 또 서비스 이런 거 해가지고 요점 좀 살려줘야 될 건데요. 네.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행권 일부 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 중단. 뉴스 내용 자세히 보시면 뭐 다주택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한도를 줄여 나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올해 8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서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상생금융, 뒤에서는 가계부채 줄여라 압박. 이게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두구역이라고 표현했더니 이건 또 뭐 정치성 발언이니 뭐니 이러는데 이게 정치성 발언인가요? 이 경제성 발언이지. 네, 이자 감당을 못해서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 빌라 주인들 지금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고 있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반년 만에 11억이 날아갔다 이런 뉴스. 건설사 줄도산의 움직임.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결국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이러다 폐기될라. 뭔가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실거주 의무. 지금 전매 제한은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전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양권은 팔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행령만 고쳐서 가능함. 근데 이거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소. 해내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났다, 뭐 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제 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규제 올해 1월 3일 날 풀만한 거 다 풀었어요.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정부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어요. 그럼 왜 집안 사는데? 좀 사지 있는 사람들. 취득세 깎아주면 살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취득세 이거 꼴랑 8% 뭐 이런 거잖아요. 집값 한 방 떨어지면 20% 30% 떨어지는데 이 취득세가 문제가 아닌 거죠. 몰라 마지막 총선을 위한 한 방으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당전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효과 없어요. 왜? 우리 지난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할 때 봤잖아요. 그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하려면 8%, 3주택을 살려면 11%. 나 한 개 더 사고 싶은데 취득세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조정 대상이 해제되고 나니까 사던가요?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거래량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매도 물량 증가세가 조금 완화된 느낌이 드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 전세 월세 마찬가지. 하지만 미미하게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전월세 물량 급증하는 현상 말씀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만 해제해주면 살 건데 했던 사람들, 요거 작년 갈색 선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거래량 한 15% 정도 증가한 데 그쳤어요. 규제 해제도 안 사요.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데 규제 해제 나부랭이가 뭐가 문제가 되던가요? 2020년 자 규제 해제했습니다. 20년 아닌데 19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19년도에 규제 해제했습니다. 회색선입니다. 2,800건의 거래량이 4,000건으로 뛰어오르고 8,000건으로 뛰어올랐어요. 규제 해제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던가요? 없었어요. 오로지 돈의 힘으로 시장을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오로지 대출의 힘으로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은행도 대출을 줄인대요.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이제 싫대요. 위험하다. 올해 1월달 지금 시장 가격은 작년 12월 혹은 올해 2월달 가격입니다. 거래량은 아직까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더라.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이더라.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에요. 그전부터 여러 징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 지금 2255건, 네, 2260건 정도에서 마무리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LH 도움 받았던 거 153건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거래량은 2100건이에요. 2100건. 거래량 막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호해 보이지만 2100건입니다. 지난달보다도 거래량이 적고 지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지지난달보다 이미 2월 수준의 거래량 수준에 와 있고요. 11월의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거래량 오늘자까지 신고되면 거의 한 50% 정도 신고되는 셈이거든요. 60%까지 50 내지 60% 신고되는데, 이 정도면은 2,000건 못 넘어섭니다. 거래량. 11월의 거래량 2,000건 못 넘어서요. 막 1,900건, 1,800건까지도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의 거래량 양호해 보이죠. 네. 서울보다 거래량 많거든요.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하지만도 않더라. 아파트 거래에 있었던 해수동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점 대비 28%. 제가 부산이 평균 27%. 요 정도 느낌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으면 24, 25.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20%.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지는 느낌 들죠. 지난번보다. 가격 하단으로 내려가면요. 30% 이상 하락하는 것. 해운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44%. 네, 44%.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이게 부산만 현상이 아니고 이 연식이 오래된 곳, 이런 곳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살펴봤고요. 다음 수영구도 한번 볼게요. 비싼 아파트는 나름 선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금액 단위가 다릅니다. 36% 정도 하락했어요. 1층. 이거 몇 퍼센트가? 38%. 고점 대비 39%.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네. 3위끝이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비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퍼센트지는 낮은데 절대 금액 자체는 무지하게 크죠. 이 10억짜리 20%는 2억이지만 3억짜리 40%는 1억 2천이에요. 절대 금액으로 치면 그만한 충격이 있고요. 가격 하단 보면 29%, 28%. 다음은 동래구. 동래구도 보시면 윗부분은 멀쩡해 보이지만 억 단위로 뚝뚝 떨어졌죠. 한 2억씩 이렇게 맞죠. 26% 정도, 27%. 부산의 지금 평균적인 모습 빠지는 모습인데요. 27%지만 2억이 빠진 거예요. 20%지만 이런 느낌. 자, 이게 이제 점점 많이 빠지는 건 38%. 여기는 25%. 조금 양호해 보이는데요. 대구는 엄청 심해요. 대구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5층 이제 중고층의 아파트들 있죠. 가격 무진장 빠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부산광역시 다시 거래가 많았던 동네 어디 사상구 다 볼까요? 다 보려고 하니까 되나? 여기 고쳤습니다. 아파트 틈이 사이트 금액 순위 안 됐었는데 고쳐졌어요. 사이트가. 자,
자, 고점 대비 쭉 볼게요. 36%. 이 퍼센트 많이 빠진 것만 딱 보고 느낌만, 시장의 느낌만. 36%.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좀 올라갔다가 8억 7천까지도 갔다가 다시 8억대로 다시 쭉 8억 초반으로 꺾여 내려왔고요. 36% 고점 대비 요 끝자락들을 또 차트에서 살짝 보시면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30% 이상 빠지는 것들 28%, 7, 8% 하다가 갑자기 직거래 빼고 31%, 29%, 26%, 28% 정도는 빼고 26% 빼고 32, 33%, 32%, 30%, 38%.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네, 가격 금액선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격 하단 부분 좀 봅시다. 하단 부분 30몇 %씩 빠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40%, 45%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나옵니다. 거의 함지 그림 보시면 거의 40%. 가격 하단 부분이 하락률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12%, 30%, 34%. 이렇게 요 신도 아파트 보시면 2억 천까지 갔던 것이 1억 천, 고점 대비 47%. 근데 임자를 못 만난 거 많아요. 이것도 43%, 고점 대비 43%, 35%. 직거래는 빼고 보더라도 고점 대비 거의 막 반토막 나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뭐 못난이 팔고 뭐 세핑이 산다 그래 놓고 세핑이 거래량도 없다는 거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빠지죠. 가격 하단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것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가격 낮은 물건을 사면은 나중에 오를 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까? 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비슷한 하락률로 하락했는데 오를 때 보면 비싼 아파트들이 반등세,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곳에 반등세가 더 크고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제가 일본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거래량 중에서 90%는 거의 신축 위주고요. 구축은 한 10% 정도. 구축의 거래량이 굉장히 안 될 것이다. 결국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로 해가지고 이 가격 낮은 아파트 물건 사가지고 뭐 나중에 월세라도 받아볼까 하면서 했다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또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낮은 가격 아파트 좀 거기 좀 살 수 있도록 좀 냅두세요. 좀 요럴 때 하지 말고 어차피 투자로서 나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투자는 어차피 돈 더 모아서 더 많은 걸 하든지. 네, 거래량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절반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6억 이상 거래량을 보시면은 또 줄어들죠. 또 층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들 막 수억씩 막 30%, 40% 빠져가지고 거래되면 또 나는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하고 또 이렇게 호가가 높여놓고 버티게 하고 있으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호가로 버티게 한다고 해서 안 사거든요. 그러면 또 뭐 그 다음 수수는 뭔가요? 거래 절벽이죠. 절벽. 또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총선이 있으니까 뭐 부동산 불패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나라 전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부동산 살리면 지금 나머지 내수고 뭐고 다 착살이 나는데요. 지난번에는 금리가 좀 낮아지고 이런 무렵에는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도 잘 썼어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에 돈이 더 이상 쏠려 들어가면 내수 시장이 거의 폭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딱히 올라가진 않네요. 아무리 전월세 빌라 사기니 뭐니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빠져 있는 모습. 하지만 예년보다는 높죠.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 사람들이 조금 더 신축, 조금 더 리모델링 되어 있고 조금 더 기왕에 뭐 전세 사는 거 어차피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조금 더 상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격 싼 걸 사가지고 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세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리모델링비가 워낙 지금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리모델링 했는 거 몇 년 세주고 해도 그 돈 뽑아내지도 못해요. 아예 발을 담그지 마세요. 쉬는 것도 투자다. 쉬는 것도 투자예요. 사이클이 돌고 돌면 쉬는 것도 투자다. 쉼 없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지만 안 하고 쉬는 사람도 많아요. 뭐 게시판이나 이래 뻔질나게 글 써대고 뭐 잘난 척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걸 안 써요. 물론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갖고 기운이 안 나고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아이고, 방송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